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장을 안 입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스페셜이라기보다는 대타. 대타가 야구에선 대타자. 근데 저도 오늘 대타인데. 네. 누구 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 아니, 이게 각설하고 시즌2가 네. 원래 목요일 코너인데 오늘 월요일로 와서 헷갈리시는 거고요. 장 소장님은 원래 레귤러 멤버. 아, 그래요? 네. 저? 몰랐네. 스페셜 게스트. 감사합니다. 요일이 바뀌니까 다들 헷갈리십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일석이조가 있던 시간이죠. 아, 네. 자, 주말 사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서 가진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윤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배님 이렇게 호칭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격려하고 포옹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두 분 평가를 먼저 들어볼까요? 장 소장님. 뭐 잘 하시는 거죠. 원래 대통령께서는 소탈하시고 친근감을 표현하시는 것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여당 지도부 비대위 구성되고 나서 처음 불러서 격려해 주시는 것, 이것은 정말 뭐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앞으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지셔서 정치권이 그냥 대립과 갈등 이거보다는 맞아요. 서로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모습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브릿지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네. 앞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이런 모임이 야당하고도 있고 여야 함께하고도 있고 그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왜 두 분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세요? 네. 저는 좀 겉과 속이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각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뭐 겉으로는 선배님하고 뭐 끌어안고 포옹하고 뭐 협치를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이제 이 뉴스가 보도된 다음에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후속 보도를 쭉 챙겨 보면 이게 좀 앞과 뒤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데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정치 관련된 얘기는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로 밥 먹는 얘기들만 했었던 건데, 이 상황이 언제 똑같은 데자뷰가 있냐면 지난 6월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 그때, 시절에. 맞아요. 그때 도시락을 먹었고 그때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주로 먹는 얘기만 했다. 정치 얘기는 1도 없었다. 근데 이번에도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퇴근이 늦어져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이제 구경시키면서 여기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일단 오셨으니까 맥주부터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자리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일단 핵심이 되는, 지금 정치권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은 다 제쳐두고 먹는 얘기, 축구 얘기, 빈살만 얘기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좋게 평가하기 조금 쉽지 않다. 아니, 밥 먹으면서 그런 무거운 얘기하면 체해요. 일단은 여당의 지도부와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교감을 나누고 또한 뭐 걱정스러운 얘기를 나눈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뭉티기 얘기 뭐 이런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분은 소탈하고 좋은 자리였다. 한 분은 좀 앞뒤가 다른 것 같다. 자, 이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집에 초대를 해놓고 쓴소리를 한답니까? 뭐 그런 말도 맞죠. 주로 덕담 중심으로. 일종의 집들이일 수도 있고요. 자, 당시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민감한 얘기는 안 나왔다. 근데 이게 제가 보도를 보면서는 3시간 20분 동안 자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보통 이게 당연히 이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당대 모임인데 현안 얘기는 안 한 걸까 못한 걸까 어떻게 보세요? 친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만찬을 하는 건데 현안 문제를 묵직하게 깊숙하게 또 진중하게 하기에는 좀 적절한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맥주도 마시고 뭐 갈비도 먹고 막 이런 자리에서 화물차였는데 이거 어떻게 파업 이거 부분 어떻게,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뭐 정책의 의장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부 장관과 논의하면 되니까 공식적으로 이때는 그냥 여러 가지 편한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교감을 넓혀야 해요. 그래야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지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래 관례와 원칙이었습니다. 라고 건의도 하고 서로 대화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교감이 없으면은요, 일방적인 지시, 그다음에 나팔수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임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과한 비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 기자단의 공동 취재 없이 진행이 됐어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사실은 뭐 일부 얘기만 우리가 들을 뿐이지 현안 얘기 정말 없었나? 좀 불편한 얘기는 없었나? 이게 궁금한 대목인데 장 기자님은 이게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런 오만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기자들한테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편안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데 그냥 밥만 먹지는 않거든요. 통상. 그렇기 때문에 오만찬, 오찬, 만찬 항상 그 기자들이 배석해서 네. 영상도 사진도 그 텍스트도 다 취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여러 버전이 나옵니다. 네. 최고위원회 그 비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석했던 분은 뭐 너무 자연스럽고 맥주가 돌고 뭐 이래가지고 기자들이 들어와서 취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야기했지만 기자들은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미안한데 오늘 풀취재는 못하는 것으로 됐다. 이렇게 늦게 알려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 이런 그 입장을 이제 그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인데 일찍이라도 알려줘서 기자들이 미리 퇴근이라도 할 수 있게 하지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그냥 가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은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왜 이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못했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대통령실의 요구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MBC를 징계하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그리고 압박이 출입 있었죠? 기자단에서 이기주 MBC 기자를 빼라는 거잖아요. 이런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방송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기자단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너 때문이야라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런 취재들이 있을 텐데 이때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임의로 결정해서 오늘은 돼 안 돼라고 결정을 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취재 불이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할 거냐? 그리고 특히 이제 1월에 다보스 포럼 또 갈 텐데 이때 또 전용기 MBC 안 태울 거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때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데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점이 매우 답답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뭔가 자꾸 감추려는 듯한 모습, 비공개를 위주로 하는 것,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오만찬 장에서 여당 지도부를 초청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풀 기자단 들어가서 취재하고 모두 발언 보고 이럴 텐데 이것은 관저잖아요. 전임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지도부랑 오만찬하고 여러 의원들 만나는 것들은 다 비공개로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또 관저는 또 보안, 경호 또 이게 외부로 유출되면 또 안 되는 그러한 사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자 취재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식이었다면 초동에 그런 입장을 정했어야 되는 거죠. 애초에 이렇다. 모르신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을 미리 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을 전혀 정하지 않다가 진행되고 나서 1시간 후에 니네 취재 못해라고 하면 이것은 예의도 아니죠. 그래요. 기자들에게는 잘못했네. 맞아요. 모르신 말씀. 기자님 해보고요. 자,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관저 포옹은 이재명 대표와 하셔야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자, 예산안 처리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도 이어지고 지금 야당과의 회담도 필요하고 일전에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면서 뭐 조속히 만납시다. 지금 협치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원로 정치인의 기대에 불과한 거 아니냐. 현재로서는 거의 어려워 보여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분이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한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뭐 정치 내용을 공유하거나 이러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 그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네네.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겠다. 사실상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십니까? 뭐 100% 동감을 표하고요. 대통령께서 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야당 지도자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외에 또 다른 만찬에 대한 보도가 나와서 이게 먼저 있었던 만찬인데 늦게 나와서 이게 뭐지? 그러고 제가 봤어요.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후로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소위 친윤계 의원들과 부부 동반 만찬이 먼저 있었다. 자,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는데 장 기자님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안 해주고 네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파이낸셜 뉴스만 쓴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도 보도를 그래요? 했습니다. 참석자는 둘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네. 어찌됐든 25일 공식 만찬을 앞두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을 불러서 따로 별도의 부부 동반 만찬 모임을 먼저 했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내용이 충격적인 거잖아요. 당대표를 누구로 하는 게 좋을지. 네네네. 그리고 예컨대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됐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당권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뭐 못하게 해야 된달지. 예.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실상 사전 모의 비슷한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고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나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네네. 이거 뭐야? 이렇게 매우 불쾌해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이 네 분들은 네. 그 후보 시절부터 함께했던 원조 윤핵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부 동반 만찬이어서 그러니까 집들이 성격으로 네네. 아 저희 뭐 이렇게 고쳤어요, 저렇게 고쳤어요,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친분을 과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부부가 앉아서 무슨 심각한 정치 얘기를 했겠냐. 그냥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 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있으니 공개풀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누군가의 전원에 의해서 특종 보도를 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사적 모임인데 그 사적 모임이 알려진 것은 일부러 알린 측면도 있다. 존재감의 과시.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후순위로 물릴 가능성을 우려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자가 발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딱히 누가 그 우리 당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마음을 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뭐 장 소장님 좀 아는 바가 더 많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뭐 저 우리 장 기자님 취재 잘하셨고요. 네. 저는 이러한 모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지지층에 야, 저 사람들 4명 진짜 핵심이구나. 대통령이 진짜 아끼는구나. 친윤 사인방. 저 사람들의 말이 대통령의 말일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내가 그때 대통령 만나고 김건희 여사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확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게 대통령의 뜻과 의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캠프에 있는 자신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식사하는 거는 상당히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눈 얘기가 뭐 당권 어떻게 해? 당권 뭐 교통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는 나는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랬죠. 당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을 거짓말로 몰 수 있는 명분을 줬다라는 것.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나도 관저 와보고 싶은데 그럼 나는 비운하면 안 되겠네. 나도 이제 적극적으로 친윤해야 되겠네. 관저를 보기 위해서. 네, 그런 이제 생각들인데 저는 기시감이 들어요. 2014년 12월 1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 대선 승리 2주년 때 네네. 친박 의원 딱 7명만 모아가지고 그 공간에서 만찬을 한 거예요. 관저에서. 그땐 청와대죠. 네,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한 거예요. 그때 당대표는 김무성 당대표였어요. 네네네. 비박. 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당시에 김무성 당대표는 총괄선대위원 본부장이었는데 네네. 그 사람들 빼놓고 친박 의원 7명만 모아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당이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시감이 또 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지 특정 캠프에서 날 도와줬던 사람의 대통령. 그래서 내 사람들 챙길 거야. 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건 좋지 않다. 대통령은 덧셈과 곱셈 정치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옛날 근데 얘기하니까 막 이미 혼란이. 대통령이 당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체리 따봉을 통해서 안 하신대잖아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안 하신대잖아. 안 하긴 뭘 안 해요. 이미 이런 것도 당시 다 나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있는데. 지금 집에서 내려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 네. 자, 근데 이게 이 기사 두 개,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이지만 지도부와의 만찬, 그 이전에 친윤 부부 동반 만찬,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말 이후 오늘 쏟아져 나오는 뉴스랑 이렇게 맞춰보면서 지난주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가 가결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투표 결과에 기명 투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친윤계는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 안에는 다수 의원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이걸 맞춰보니까 지금 친윤계 의원은 그때 국정조사에 반대를 했는데 그게 혹시 대통령실의 기조인가? 이런 문제를 나중에 다시 명단을 맞춰보면서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너무 명징한 것이죠. 명징하다? 예,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은 민의를 받아서 선출된 그렇죠. 국가 일종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움직이는 헌정기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분들을 일종의 어떤 돌격대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네네.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실의 뜻을 이행하는 어떤 돌격대처럼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를 상당히 희화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런 모임이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또 공개가 될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나올 때마다 이 관저 정치라는 소위 이제 미명하에 네. 대통령이 뭐 부르고 싶은 사람 불러서 따로 미션을 주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런 네, 방식으로 되면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공적인 골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지난 역사 속에서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으로서 민주적인 보수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그 역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에 허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문제를 그냥 사사롭게 대통령이 친하신 분들 불러서 뭐 부부동반해서 식사 함께 했나 보지 뭐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민주정당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스스로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조사는 다음 주부터 잘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게 향했다.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뭐 구속됐고 한 명 기소됐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과 가족의 계좌 추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이 대표가 지난 25일에 언제든지 털어보라, 계좌가 달아 없어지겠다, 이런 작심 발언을 내기도 했는데, 자, 장 소장님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허풍과 과장 발언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우루과이랑 네네. 월드컵 경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경기 끝나고 나서 우루과이 한 선수가 예. 우리가 컨디션만 좋았으면 4대0으로 이길 수 있었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털어봐. 내가 뭐 문제 있나. 이재명 당대표는요, 지금 이렇게 과장된 표현으로 헐리우드 액션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의 측근과 분신이 구속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임명한 유동규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정진상, 김용원 이랬고 당시에 네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이랬고 이런 것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선 자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과부터 해야죠. 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먼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측근과 분신이 구속당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본인에게 직접 계좌 추적이라는 검찰의 칼날이 날라오니까 거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방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근데 뭐 돈이 꽂혔다든가 뭐 계좌가 입금이 됐다거나 네네네. 뭐 흘러갔다거나 이런 내용은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네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재판 과정을 보면 유동규 남욱은 이재명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재명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됐고 그리고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재명의 전달자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제 변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천화동인 1호 네, 그 수익에 이재명 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증언을 하고 네네. 있잖아요. 뭐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는 김만배 씨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그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은 없다. 이재명과는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24일 석방돼서 지금까지 네.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유동규도 남욱도 전부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전원이죠. 예, 전원이죠. 전원의 전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소위 법률에서 전문 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김만배 입이 열려야 되는 건데 김만배 주장이 어떻게 될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담당 재판부도 1년 전 수사 초기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이제 진술이 180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밝혀내는 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구체적으로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이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 한 민주당에선 끊임없이 이건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고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기까지 진도를 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나 단서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카더라만 가지고는 직접 줬다, 직접 받았다 이런 내용, 증거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지금의 입장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윤성 기자님하고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들은 법률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책임도 중요하다라고 저희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과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측근들이 구속당한 상황에서 본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질문에 입장 표명에 답을 안 하고 회피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지도자다운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회피를 하면 민주당은 이율배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당신 사퇴해야 돼, 경질해야 돼, 뭐 오늘까지 다 잘라버려야 돼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저는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단 하루도 더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려면 본인들도 자신들의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정치를 하시라. 남한테만 그렇게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좀 이중잣대,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 실제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 보면 장 소장님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됩니다. 꽤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략이 좀 이상하다. 당의 전략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상민 장관 해임을 파면과 해임을 요구하는데 파면할 리가 없는 것이고 근데 해임 건의안 되겠냐 이게 지난번에 이제 박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샤우팅은 크게 하는데 정치적 실익이 없는 전략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야당이 이제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싸울 때는 아주 탄탄한 논리와 그리고 국민적인 명분과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을 얻어서 밀어붙여서 꼭지를 따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것이 상당히 허술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부적절한 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당대표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민주당 당사도 압수수색하고 국회 본청의 당대표실도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도 분명히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잘못된 인사에 의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도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요. 자, 민주당의 전략이 뭔가 잘못돼 있다. 두 분의 이제 약간 톤이 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짧게 여쭤볼게요. 민주당 얘기는 지금 해봤고 지금 이런 게 있죠. 아니 저기 이정근, 노웅래, 노영민 이분들 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인 문제 있는 거 얘기해야 대표 되는데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이정근 발 게이트, 사무부총장 발 게이트, 노웅래 의원 등등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있는데 요건 뭐 다 일단 사법적 문제로 묶어보고요. 지금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결국 경찰 조사 결과는 제보자의 거짓말 이렇게 됐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제 심심한 유감 표명은 있었고, 요거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부글부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 기자님이 취재하신 바는 분위기가 어때요?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이.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말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혹여라도 김의겸 의원이 딱 나서면 청담동 술자리 이렇게 이거는 곤란하지 않냐라는 네네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정치하게 움직였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해보자 이런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그래서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뭐 그 다음에 2스텝, 3스텝으로 좀 취재를 더 넓혀 나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김의겸 의원실에서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 출신이고 탐사보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장소가 특정된다거나 뭐 등등의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수첩에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할 때 공격을 하는 포인트로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 관련된 사실이 좀 엉성했던 거잖아요. 사실 확인이 엉성한 가운데 먼저 터뜨렸기 때문에 이 후폭풍과 역풍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덮쳐오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초반에 뭔가 이거를 좀 해보자. 더 탐사라는 매체의 보도를 좀 믿고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제보는 이렇다고 해도 저는 이제 장 기자님 같은 이 민환 기자를 주로 뵙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본 장소 특정하고 복수의 증언 정도는 확인하지 않겠는가. 제보 하나 또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 뭐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알고 나서도 유감 표명을 해요?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죠. 이거는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될 문제다. 특히 기자들이 김의겸 대변인이 앞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 진짜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대변인으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 보이는 공세를 폈다가 이게 허위가 돼버리면 오히려 상대에게 더 유리한 무기를 쥐어주게 돼서 지금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하고 책임지면 돼요.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있다. 이런 이제 거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더 탐사의 취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번에 한동훈 장관 자택 가가지고 찾아가서 한 거예요. 그 문제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취재라기보다는 취재 그렇게 안 합니다, 기자들이. 부탁되고 찾아가서 이제 집에. 이게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장 소장님 늘 하시던 말씀이지만 뭡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조국 교수의 따님 조민 씨의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막 생방송했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탐사라는 매체가 어떤 진실 보도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보도 태도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슈퍼챗은 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갉아먹게 된다. 정상적인 언론 보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분 다 기본을 지키자. 이렇게 이제 합의된 것으로. 보통 처음엔 합의를 시작해서 끝엔 싸우셨는데. 아, 그래요? 오늘은 장 소장님의 평소 지론을 장 기자님이 인용하실 정도로.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말 많이 썼는데 장 기자님이 하시는 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훈훈해요. 각설하고 시즌2.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